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4월 22일 두산중공업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여러 종목들을 막 건들기 시작하니까 영상도 하루에 올리는 영상도 조금씩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매일매일 똑같은 오프닝을 한 5개 6개씩 찍으니까 좀 목도 아프고, 그래서 공통으로 좀 통합을 해가지고 앞부분은 공통으로 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5포인트 5.8포인트 올라서 0.18% 상승을 했고요. 자, 어제 뭔가 기분 나쁜 음봉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도 양봉 잘 나오다가 후반에 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쌍봉 근처에서 주가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당분간 바로 반등하기는 좀 어려워 보였고요. 21선 근처까지 하락을 좀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락은 좀 하지 않았고 다행히 상승 마무리를 좀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쌍매도를 하면서 코스피를 계속 차익 실현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대형주들이 별로 힘을 못 쓰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지수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옆으로 기다가 잠깐 올라가는 척 하면서 다시 이렇게 이 박스권을 좀 벗어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코로나19에 대한 경계감으로 바이오주나 진단키트주, 그 다음에 반도체 그간 오르지 못했던 기술주들, 이런 것들이 좀 상승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맞춰서 주목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피 지금 차트는 잘 상승을 시켜놓고 이렇게 애매하게 마무리를 좀 했는데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는 아직 유효합니다. 상승 추세를 꺾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투자자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쌍매수를 하면서 또 상승을 좀 강하게 시킬 듯 하면서 다시 좀 내렸습니다. 그래도 0.34% 올라서 마무리했고요. 이틀간 쌍매도를 하던 그 세력들이 다시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또 좋게 이끌어 갔습니다. 어제만큼의 음봉을 바로 회복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하락세를 멈춘 느낌.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큰 폭의 하락폭이 나오면서 이전에도 올라가는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코스닥은 저는 이런 하락이 좀 더, 만약에 좀 더 하락을 하더라도 그래도 좋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주나 진단키트 이쪽으로 저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장이 올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뜨거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코스닥도 1000포인트 이상으로 계속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한번 같이 지켜봅시다. 그리고 오늘 지수 움직임은 니케이 바로 회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하이 종합, 이건 좀 내렸지만 니케이가 바로 회복을 했고, 그 다음에 다우존스, 나스닥도 좋게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는 보합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유럽 증시도 조금 이제 상승 분위기를 타는 것 같은데 내일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암호화폐는 지금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기준이 없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등락폭이 커서 자칫하다간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미국의 채권 수익률입니다. 1.56%. 그래서 최근에는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 추세를 계속 겪으면서 차곡차곡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 채권 수익률이 내려간다는 것은 사실 경기 회복에 대해 급하게 생각할 그 변수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다시 부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위기가 이 금리도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경기 회복이 완전하게 되기에는 멀었다라고 투자자들도 지금 혼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자, 주식은 지금 대형주 위주로, 그래서 그런 실적주들이 조금씩 조정을 좀 받는 듯 한데요. 확실히 바이오주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오늘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400원 올라서 14,000원 올랐고요. 14,000원이고요. 이번 주에 14,000원 회복을 해서 마무리 좀 했으면 얘기를 했는데 바로 하루 만에 회복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거래량은 많지 않았고요. 어제보다는 좀 증가를 했지만 오전에 좀 힘 좋게 올라가서 전 여기 고점이죠. 전 고점을 한번 뚫어서 15,000원대로 한번 진입을 해보려고 하나라고 했는데 아쉽게 네, 지수가 마지막에 좀 내리면서 같이 조금 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400원이면 충분히 많이 올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봉상으로나 월봉상으로도 계속 이제 양봉으로 이어갈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한 주, 내일이죠. 내일 마지막 날인데, 요 정도 한번 채우면서 마무리했으면 하고요. 요 정도면 이제 14,5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오늘 상승한 정도만 딱 상승해주면 좋겠네요. 네. 뭐 계속 두산중공업은 좋게 진행이 되어가지고 걱정이 없습니다. 네, 잠깐 조정을 주더라도 지금 보시면 일봉상으로 제가 강조를 드린 것이 21선을 깨지 않고 평행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좋은 주식들이 보여주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은 그냥 꾸준히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차트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좋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 차트고요. 네, 21선 여기서 깨지 않고 다시 한번 내일 상승 분위기 이어갔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투자자입니다. 투자자가 개인만 매도하고 있죠. 기관 외국인이 또 매수를 했고요. 기관 57,000주 매수해왔고 외국인 14만 주 매수했습니다. 보험 금융투자는 또 매도했지만 투신 그간 매도한 거 조금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핵심 매수 세력 연기금이 오늘도 86,000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거의 300만 주 매수를 했는데 오늘 또 추가로 매수하면서 계속 지분을 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매집을 좀 하기 시작하는 주식들은 보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는 기업들은 5에서 10% 정도의 지분을 매집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두산중공업이 연기금이 좀 매도하기 전 지분이 3%까지 좀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매도량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좀 하락을 했고요. 그때 지금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300만 주 이상을 매수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한 3%에서 4% 정도 연기금 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5% 이상은 좀 더 가보지 않을까 계속 매수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자, 수급도 더할 나위 없이 좋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이 진짜 15만 주 매수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지금 떴는지 모르겠는데 떴네요. 네. 14만 주 네, 그대로 매수했고요. 9.2% 지분 유지를 하고 있고 대차장고는 조금 줄은 것 같죠. 네, 뭐 크게 상관없는 것 같고 공매도 잔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 자, 오늘은 감소를 좀 했나요? 좀 오래 걸리는, 잠시만요. 네, 200만 주네요. 그래서 뭐 크게 감소하진 않았고요. 200만 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공매도 상환이 아직 진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계속 뭐 요 정도로 유지를 하면서 네, 주가는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공매도와는 별로 주가와는 지금 굉장히 계율이 크기 때문에 사실 별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기서 갑자기 감소를 하거나 갑자기 증가를 하면 좀 유효하기 때문에 뭐 매일매일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공매도 잔고도 아주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네, 그러면 두산중공업의 오늘 소식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K, CNC, 두산중공업 스마트 제조를 위해서 이제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맞손을 잡았다. 그래서 MOU 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SK와 이제 이렇게 손까지 잡으면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SK CNC와 두산중공업이 제조 특화 디지털 플랫폼 솔루션 개발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다. 그래서 이번 협약은 SK CNC가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와 추진 중인 한국형 디지털 플래그십 사업이죠. 네, 그 일환으로 추진이 되었고요. 두산중공업의 합류를 계기로 이제 제조 분야, 네, 고객사들의 맞춤형 디지털 확산을 가속화하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질 혁신 모델들을 글로벌 시장에 내놓는다라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양사가 SK CNC의 디지털 통합 플랫폼 멀티버스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비파괴 검사, 그다음에 예측 진단, 프리비전,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배터리 분석 등 디지털 솔루션을 탑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 이름만 보더라도 지금 상당히 좋죠. 이제 이런 발전소, 그다음에 뭐 에너지 대용량 저장 장치, 그다음에 뭐 풍력 발전, 뭐 이런 모든 발전 아니면 산업용 그런 기기들에 이런 프로그램을 심어가지고 자동으로 좀 자동으로 그 보완을 좀 하거나 솔루션을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안쪽에 에너지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쪼개가지고 안을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비파괴 검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K CNC와 또 이렇게 구글이 엮여 있는데, 거기에 이제 두산중공업까지 같이 손을 잡았다 보니까 지금 두산중공업이 발전소 플랜트뿐만이 아니고 소프트웨어까지도 이렇게 개발을 좀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SK CNC와 협력을 한다는 점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정말 트렌드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깨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두산 경영진들이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의 디지털 솔루션과 SK CNC의 멀티버스 결합을 통해서 제조 혁신에서 시너지를 기대한다. 진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이 단어가 나온 지 오래되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씩 자동화가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프로그램 쪽으로도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기업이 개발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거기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사입니다. 악재에 거친 두산중공업 1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 촉각. 네, 드디어 흑자 전환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거고요. 두산중공업이 결국에는 작년 순이익 8천억 마이너스였는데 올 1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조정 비용 등 이제 일회성 요인이 없고요. 자금 수혈, 신규 수주 등 현금 흐름 개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일회성 요인은 뭐 희망퇴직을 하게 되면 이제 돈을 좀 줘야 되니까요. 거기에 대한 이제 비용도 없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발전용 대형 가스 터빈, 그 다음에 수소, 수력 발전 등 신환경 수주 확대를 하고요. 수익성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자구 이행 수정 개선안을 마련할 듯,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두산 밥캣 여부를 매각 여부를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자, 이 두산 밥캣 매각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요. 뭔가 이게 흘러나온 얘기가 있나 봅니다. 네. 계속 이렇게 기사를 시키고 있는데 뭔가 그룹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수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밀고 있고요. 어제 수소 관련해서 M&A 얘기도 나왔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두산밥켓에 대해서는 돈을 잘 버는 회사라 가지고 밑에 두고 뭐 배당금도 받으면서,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제 실적이 잘 나올 회사이기 때문에, 건설 경기 호황 때문에요. 그래서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두산밥켓이 지금 잘 나갈 때 매각을 좀 해가지고 그 비용을 이제 가져오게 되면 그걸로 이제 수소 관련해서 또 M&A도 진행을 하고, 두산 퓨얼셀과 두산중공업과 그 다음에 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시너지를 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일단 뭐 수소 관련해서 굉장히 기사도 많이 났고, 뭔가 그룹 차원에서 지금 지배력도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하였고요. 거기에 대한 대가로 두산 퓨얼셀 지분을 두산중공업에 밀어주기도 했고요. 뭔가 지금 하나하나씩 지금 퍼즐이 좀 맞춰지고 있는데요. 일단 두산밥켓이 매각이 될지 안 될지는 지금 아직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뭔가 그런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기사 좀 보면요. 채권단으로부터 3조 규모의 자금을 수혈받은 두산중공업이 오는 27일에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4월 27일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요. 사실 1분기 실적이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괜찮아질 것으로 보고, 진짜 순이익 이 실적이 흑자 전환을 하게 된다면 주가는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체로 1분 결산공시 막바진 5월 중순께 실적을 발표하던 전례를 깨고 20일가량 앞당겨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고요. 자, 뭔가 앞당겨서 하는 이유가 있겠죠. 실적이 괜찮나 봅니다, 일단. 그래서 업계에서는 흑자 전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네, 그래서 올 1분기 실적은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 로드맵과 추진 속도에 이 가늠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이 다음 내용은 제가 다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전에. 그래서 이렇게 표로 두산중공업의 2020년 주요 수주 계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포열 병합발전소 3,600억, 복합화력발전설비 UAE 700억, 폴란드 패전에너지와 2,200억, 네팔 수력발전 4,000억, 수소 에카플랜트 창원이죠 1,200원, 감 복합화력발전소 6,200억, 그 다음에 여기 추가로 사우디 7,800억 이게 빠졌습니다. 담수 해수 담수화 거기에 베트남 플랜트도 있었거든요. 베트남이 8,000억이었나 뭐 그랬는데 아무튼 좀 몇 개를 뺐네요. 상당히 수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가 꽤 있고요. 뭐 건설사이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많긴 하더라도 바로 매출화가 돼서 지금 집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좀 길게 건설 수주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설 계약이 뭐 그렇게 따지더라도 여전히 많은 수주입니다. 네, 그래서 괜찮다고 보고 있고, 자, 일단은 뭐 말이 좀 길어지니까 핵심은 앞으로 두산중공업이 1분기 흑자 전환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실적이 괜찮아질 수도 있다. 올 연말에는 진짜 이 2021년 결산기죠. 결산을 플러스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추가로 이 가스터빈 핵심 가스터빈도 이제 곧 상용화를 시작할 거죠. 네, 김포열 병합 발전소를 검증으로 시작해서 상용화를 할 것이고요. 추가로 이제 해상풍력 공장도 많이 지었고, 해상풍력 이제 핵심 기술 아직 기술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보통은 이제 밑에 뭐 케이블 깔고 이거를 기둥을 바로 건설을 하면서 한참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요. 바다 깊이 이제 건설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기둥을 만들어서 여기 관을 빈 파이프를 놔가지고 바로 관을 꽂아버리는 그런 방법으로 좀 신기술로 건설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용화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의 핵심 원자력 에너지, 네, 체코 원전이 어제도 소식이 나왔고 우리나라가 수주를 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뭐 올해 흐름을 보면 지금 분명히 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 잠깐 이제 7월 달에 이 합병 신주가 발행이 되고 나면 아무래도 주식 수가 좀 많아져 가지고 그 다음에 차익 매물로 쏟아 나올 그 주식 수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잠깐 조정이 있거나 뭐 쉬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번 이제 횡보를 좀 하다가 올 연말 하반기에 또 이렇게 주가가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산중공업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계속 그냥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하이브리드형으로 좀 잠깐 끊어내면서 차익 실현 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움직임 보고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이 아니죠. 네, 뭐 천천히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저는 앞으로도 계속 리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올 연말에도 마지막 날까지 두산중공업을 리뷰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이 기업. 점점 바닥 한번 찍고 살아나는 과정을 제가 리딩을 좀 하고 있는데, 참 이 살아나는 과정을 보면서 기업의 운영 방식, 그 다음에 뭐 주식 합병, 뭐 별의별 것을 이제 유상증자 뭐 이런 걸 다 해봤는데 참 재밌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업 투자하면서 주식 실력도 좀 늘어나는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